자, 법 제14조 병역 처분입니다. 예, 병역 판정검사의 엔드스테이트의 모습. 이제 병역 처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1항 지방명무청장, 지병장입니다. 병역 처분은 지병장이 합니다. 지방명무청장이 하는 거예요. 지방명무청장은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가로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 또는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도 있죠.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 처분을 합니다. 자, 이 경우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 등급 5급, 그 다음에 6급, 이 급수, 이거 숫자를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 처분을 합니다. 앞에 한번 이거 언급했었죠? 예, 그와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1호, 신체 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자, 거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신체 등급에다가, 이제, 다른, 요런 자질 같은 거를 같이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병역 처분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을 대상으로 딱 두고,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요. 학연자, 고려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그 다음에 보충력, 그 다음에 또는 전시근로역. 이걸 생략해가지고 나오면은 틀리기 십상입니다. 전시근로역까지 들어갑니다. 됐죠? 예. 요거로 착각해가지고, 야, 전시근로역은 신체 등급 5급만 5급이 경우에 다 전시근로역이지 나머지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급부터, 신체 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라도 다른 것들을 또 고려해가지고, 얘는, 전시근로 보낼 수, 예를 들어 수영자. 맞잖아요. 수영자 있잖아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면은, 이게 역종이 아니잖아요. 뒤에 보충력하고 전시근로 역종이잖아요. 이건 신분을 표현해 놨잖아요. 그렇죠? 굳이 역종으로 따진다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역종, 굳이 역종으로 따진다면, 그냥 참고로 병역 준비역이죠. 맞죠? 병역 준비역이라고 봐야 돼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제가 왜 자꾸 여기서 언급을 하냐면은, 자꾸 역종하고 신분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얘기 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자, 신체 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요. 그 다음에, 신체 등급이 6급인 사람은 병역 면제. 신체 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 검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항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번 시험에 나왔네요. 18세 요거를 가지고 가로로 쳤습니다. 병역 처분 제14조가 가로형으로 이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18세를 가로로 쳤고 그 다음에 전시근로역을 생략을 한 게 아니고 이걸 대체역으로 바꿨어요. 쉽게 나왔죠. 여기 틀린 걸로 나왔었습니다. 자, 2항 1항 4호 요거죠. 재신체 검사에 따라 재신체 검사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 3항에 따라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도 신체 등급이 7급으로 나왔고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또 7급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론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합니다. 다만 제65조가 제목이 병역 처분의 변경이거든요. 65조 1항 2호 수영자입니다. 수영자. 그 다음에 3호 기하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하튼 기하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신체 검사에 의해서 신체 등급에 의해서 전시근로역을 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조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딸려 나오는 문장이 다시 신체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3항 1항 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병역 보충력의 처분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죠. 이 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아까 1항 1호가 1급부터 4급까지
학력, 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해가지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력, 전시근로역 이렇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하고 보충력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사항 잘 보세요.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지병장이 아니고 병무청장이에요. 제가 아까 병역 처분은 누가 한다 그랬죠? 지병장이 하거든요. 근데 딱 요때는 병무청장이 관여를 해요. 자, 병역 자원의 수급, 그 다음에 입영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1항 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보충력으로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병역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최초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됐었어요. 처분이 됐는데 여기 써 있다시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병무청장이 보충력으로 변경해. 그러면 병무청장이 관여를 하는 거죠. 됐죠? 지금 상황하고는 지금은 현역 자원이 모자라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 반대인 경우에, 현역병이 이제 포화야. 100% 다 충족이 돼. 이해가시죠? 예. 그, 수급 상황 보니까, 야, 철철 넘쳐, 그냥, 씨. 예. 보충력으로 바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좀 안 맞죠? 지금은 이 반대의 현상이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 병무청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주어 조심하라 했는데, 이 병무청장을 가로로, 여기 가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전식으로, 여기 가로로. 그렇게 네 개에 대해서 가로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오답 포인트를 어디다 줬다? 여기다 준 거죠. 대체. 자, 시행령 제17조 병역 처분 등입니다. 자, 1항 법 제14조 1항에 따른 병역 처분은 병역 판정 검사나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를 한 날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모니터로 몇 급이 아니라 몇 급도 나오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한 날 바로 합니다. 근데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날, 이런 것도 다르죠. 자, 2항,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 등급이,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이제 완쾌가 됐어. 치유가 됐어요. 그날부터 1개월 이내. 숫자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재신체 검사를 합니다. 이 경우 재신체 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마찬가지로 또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 검사를 합니다. 자, 사망. 74회 때인가? 예. 요 사망, 특히 이 사망을 가지고 상황형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죠. 2항에 따른 재신체 검사 결과, 자,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24개월 초과되는, 그 다음에 재신체 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 등급이 계속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몇 개월?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 검사를 하고 그 재신체 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7급인 사람은 그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합니다. 근데 이제 74회 때 상황이 어떻게 나냐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 검사를 한 게 아니고 24개월 되는 달에 전시근로역 편입한다. 이런 식으로 재신체 검사를 하는 거를 누락시킨 거죠. 그렇게 나왔었어요. 자, 통틀어 이제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 검사를 하고 그 재신체 검사를 했는데도 또 7급으로 나왔다. 그때 전시근로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됐죠? 4학년은 아마 이걸로 갖고 이제 된 거예요. 재신체 검사 사회 실시했는데 같은 병명으로 7급이 나온 A씨는 뭐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 달에 전시근로로 편입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만 단소조항 볼게요.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 24개월에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 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때에 요때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됐죠? 이런 사람은 아예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냥 너는 그냥 24개월이 뭐야? 그냥 계속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최초 검사일은 병역 처분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역 처분 받을 때 그때 신체 검사 받는 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네. A는 16개월째 네 번째 재신체 검사를 받고 같은 병명으로 7급일 경우 바로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재신체 검사를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걸 생략한 거죠. 자, 4항. 이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신윤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 치유가 됐어. 그 다음에 자기가 복무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은 재신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만약에 재신체 검사를 했는데 또 신체 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을 안 합니다. 하는 게 안 합니다. 다시 위에 있는 사망의 룰을 적용하는 거겠죠. 자, 5항. 지방명무청장은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돼요. 병역 판정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9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8세야. 그럼 미달되잖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맞죠? 병역 처분을 취소하는 거죠. 취소할 수 있으며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돼가지고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에 학력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만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어.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억울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끝났는데 이걸 갖다가 이 잣대를 대면은 억울하지. 맞죠?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 제14조의 2 재병역 판정검사, 재병판검사입니다. 이랑 마찬가지 주어 가로로 나오거나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방명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그 해가 아닙니다. 다음 해부터 몇 년? 4년 가로로 나온 적이 있어요. 4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 그 다음이죠. 재병판 검사를 합니다. 자, 이항 재병판 검사의 제외 대상, 재병판 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숫자 같은 거 가로로 나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항도 70배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렇게 뭐 대통령령으로 한 걸로 바꿔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항 재병역 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10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병판검사 그 규정 관련되어 있는 규정 그대로 준용한다. 그게 자, 그 다음 4항 재병판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 2항 또는 제61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선체 거구형 질심 재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저기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해도 다 까먹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요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그 다음에 의무 이행일의 연기. 내가 통지서를 받았어. 병역 의무가 통지서에 이번 달 6월 30일부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연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연기. 그러니까 연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속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안 바뀌고 계속 연기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행령 제18조 병역 판정검사 업무의 종결 1항 다시 법 맞잖아. 1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 등의 작성 등 병역 판정검사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 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네. 숫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내에 맞춰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른 병역 판정검사 업무의 종결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법무청장입니다. 이거 가로 놨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하고 종결 방법 절차 이거는 법무청장.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8조의 재병역 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1항 법 제14조의 제2항에 따라 재병판검사에 제외되는 사람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아까 전에 4년이 되는 해에 맞죠? 그러니까 병역처분 받은 그 다음 해부터 따져가지고 4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안 들어가. 네. 안 들어가면은 5년이 되는 해에 재병판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죠. 거기에 조건에 맞더라도 제외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1호 법 제14조의 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이건 안 써줘도 당연히 제외되는 거 아니야? 받았는데 뭘 하여튼 제외. 2호 법 제14조의 제1항에 따라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60조 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났어. 연기사유 끝났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까지 결정됐어. 입영일까지 결정이 됐다는 거는 뭐야?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까지 다 날아간 거예요. 입영일까지 다 결정됐잖아요. 맞죠? 네.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서 소집일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정됐어. 그 재병판검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외는 재병판검사 제외에서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제외 대상에서 제외니까 재병판검사 대상자라는 거죠. 맞죠? 3호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본부대장으로 바꿔서 나섰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병무청장이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입니다. 이 후순위 조정이라고 나와가지고 그거 병역도원 소집 그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사회복무요원을 소집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겁니다. 4호 법 제14조 1항 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해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 1항 2호 그 다음에 또는 65조 1항 2호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체 검사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병판검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5호 군관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호 법제 37조 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자, 전문연구요원 미리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딱 찜을 해놓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병판검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갈 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사람들은 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병판검사 제외 대상이노.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항. 법제 14조의 2항에 따른 재병역 판정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다음 각목 원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 소집 또는 의무 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은, 연기기간 끝나면 지체 없이, 날짜 없어요.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재병판 검사 대상자면은, 그 연기사유가 다 끝나면은 바로 지체 없이 실시. 자, 감옥, 법제 60조 2항에 따라 같은 조 1항 2호에 국외에 체제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 그 다음에 남옥, 법제 61조 1항에 따라 2형 제129조 1항 6호의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 체제 중인 사람에 해당하여 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자, 가로 2형 128조 1항에 따라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판정합니다. 날짜, 그러니까 그 의무부가,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다 받은 거거든요. 그 날짜 자체를 연기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 인해서? 해외 나가거나 뭐, 해외에 있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됐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언급한 그 연기 사유, 연기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지체 없이 재병판검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호. 1항 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날짜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시합니다. 3호. 그 밖에 재병역 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 판정검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누가 정하는 때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병무청장 아닙니다. 그 다음 3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 처분이 확정된 다음에부터 14조의 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안 들어가면은 5년이 되는 해 맞죠? 재병판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병역 처분이 최초 병역 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변경된 사람이야. 네. 병역 처분 자체가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병역 처분 그 병역에 맞는 징집 또는 소집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병역 처분이 변경된 그 날짜부터 다음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1호 14조의 3 사망 사항에 따라 보충력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 2호 법제 14조의 3 7항에 따른 입영 신체 검사 결과 18조의 8 제3항에 따라 기가된 사람으로서 18조의 9 1항에 따른 재신체 검사를 받은 후 보충력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 앞에 뭐 구구절절 써놨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고 결국에는 핵심은 뭐다?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처분을 받은 병역 처분 변경된 변경된 병역 처분을 확정받은 그 다음에부터 4년 12월 31일 5년 그걸 따진다는 겁니다. 됐죠? 네. 자, 3호 법제 65조 1항 1호 또는 2형 135조의 2항에 따라 신체 검사를 받은 후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이거 뭐 전공질식, 뭐 전상공상, 뭐 이런 것들이 질병 뭐 이런 조항인데 여기서 뭐 얘기해봤자 뭐
얘기해봤자가 아니고 얘기해도 나도 몰라요. 뒤에 가면 다 까먹어요. 핵심은 뭐다? 이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를 기준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핵심이 되니까. 결국에 병역 처분을 변경받은 사람들은 또 받은 그 다음에부터 따지겠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법 제14조의 3 입영 판정 검사입니다. 입영 판정 검사.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병역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현역병을 제가 예를 들게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이렇게 병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주고 그 다음에 입영한 다음에 입영 부대에서 입영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한 몇 년 전, 한 4년 전? 5년 전? 꽤 된 것 같은데, 한 5, 6년 전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병판 검사 받고 병역 처분을 받잖아요. 병역 판정 검사는 말 그대로 병역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 검사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내가 만약에 분류가 됐다. 그러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의무부가 통지를 받고, 맞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입영 부대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입영 신체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딱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 기본 군사 훈련.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비효율적인 거야. 왜냐면은 입영 부대에 정확한 신뢰가 가는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 자꾸 탈나고 이러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입영 신체 검사 말고, 입영 판정 검사. 그러니까, 이제, 입영일이 이제 결정된 사람, 결국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영하기 전에, 어디서?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그래갖고 입영부대 들어와서, 그냥 바로 훈련으로 들어가는. 그게 더 신체 검사의 신뢰. 왜냐면,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하니까. 이해가시죠? 그거를 입영 판정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영하기 전에 받는 거.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입영 신체 검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굴 대상이다? 입영 통지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대상으로. 입영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이제 병판 검사장이나 이런 데서 보겠다. 그 얘기죠. 됐죠? 자, 1항 지방면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그 다음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가로 55조 1항 군사교육 소집 조항이거든요. 단서 또는 같은 조 2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요건 필요한 경우에 전시근로역을 있고, 그 다음에 전시에 장교로 임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진급을 시키거나 그럴 때 하는 대상자들은 그거는 제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결국에는 누구냐면은 보충역하고 승선 근무 예비요. 걔네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기초군사훈련을 병사를 기준으로 했어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대상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맞죠? 여기에는 상근 예비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최초의 현역병 입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그 외에는 보충역, 승선 이거 말고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잖아요. 전시구매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대체요? 관계 없잖아요. 맞죠? 결국에 이 표현은 뭐냐면 현역병 입영 나머지 군사교육 받으러 들어오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입영일 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풀겠지만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 전날까지
그거거든요. 그게 대통령 정한 일자입니다. 그 일자에 다음 각 코어에 해당하는 검사, 요거를 입영 판정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 판정 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심리 검사. 원래 이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산모가 신설돼서 들어간 거예요. 하도 이거 문제가 되니까 마약, 마약류 투약, 흡연. 이 흡연 이거 대마초 얘기한 거겠죠? 일반 담배는 아니겠죠?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마약류 검사, 여기까지 입영 판정 검사 때 하는 거예요. 자, 2항. 1항에 따른 입영 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명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항. 입영 판정 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 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신체 등급 또는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건 아니에요. 병역 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취지는 아닌데, 원래 취지는 뭐죠? 목적은 뭐죠? 입영 판정 검사를 하는 목적은 현역 같은 경우에는 너 입영해가지고 현역 복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군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식별이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병역 처분은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항. 입영 판정 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 검사를 한 후에 신체 등급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항. 입영 판정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6조, 11조, 11조에 12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중요합니다. 이게 뭐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 받은 거, 그 다음에 병역 판정 검사 아까 자료 같은 거 제출, 학교 생활 기록부, 건강 기록부, 아까 그 언급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항, 신체 등급, 병역 처분, 적성 분류, 이런 것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그대로 준용한다. 그겁니다. 6항. 1항에 따른 입영 판정 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거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시행령으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자, 7항. 병무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 판정검사장 수용 능력의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장이 입영신체검사, 자, 가로 1항 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합니다. 를 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입영부대의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입영 판정검사로 하는데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해서 국방부 장관의 어떤 승인으로 해가지고 입영신체검사로 전환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행이 제18조의 3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1항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14조의 3 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합니다. 이제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일 며칠 전부터?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 그게 요겁니다. 기간 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2항 법 제14조의 3 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에 지방명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 판정검사장에서 입영 판정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3항 지방명무청장은 입영 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 여건 등으로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판검사장에서 입영 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판검사장에서 입영 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항 지병장은 18조 7
제1호에 따라 입영 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 2. 입영 판정검사를 저 그래도 받고 갈래요. 아까 제외됐는데 저 그래도 받을래요. 원하는 경우에는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입영 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페이지 요거 연계되어 있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행령 제18조의 7 요거거든요. 요 사람들. 자, 18조의 7이 입영 판정검사 제외 대상인데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하는 경우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1호. 자, 관련 조항들 일단 생략하고요. 병판검사, 지병판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혈액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끈따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외 대상이야. 일단은 6개월 경과 안 됐는데 거기서 그거지.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원해. 불안해요. 그러면은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요거만 해당되는 겁니다. 제외 대상 중에서.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해당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아예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6호예요. 6호. 자, 요거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거든.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조항이 인기제 부사관 이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부사관으로 가려고 하는 그 친구들. 얘들은 여기 해당이 없는 거예요. 됐죠? 얘들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빠져 있잖아요. 6호라고 써 있는 거 없잖아요. 여기. 맞죠? 1호만 되어 있잖아요. 6호 인기지 부사관 그거 해당되는 건 없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하튼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들 원하면 해준다. 근데 인기제 부사관제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 그거는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 5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 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왜 뭐 이렇게 나오면 병무청장 연결이 많아. 자, 시행령 제18조의 4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자, 1항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14조의 3 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의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람에게는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 판정검사일 며칠 전? 3일 전. 7일 전 아닙니다. 3일 전. 이거 앞에 것도 잘 봐야 돼요. 입영일이 아니고 입영 판정 검사일, 입영 판정 검사일부터 3일 전 송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자, 1호 폐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그 다음에 2호 52조에 따른 사회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3호 109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 이제 부연 설명 써놨는데 소집과 동시에 사복용 같은 경우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돼 있는 사람.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이 되지 않는 사복용원, 사회복무요원, 예체, 그 다음에 보존법수, 예체 보존법수. 그 다음에 4호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해역병에 선발된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입영 판정검사의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입영 통지서 있죠.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가 우리가 30일 전까지 송달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7일 전 송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는 3일 전으로 갑니다. 됐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3일 전, 7일 전 아닙니다.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는 며칠 전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며칠 전까지 송달이죠? 에? 7일 전? 30일 전? 예, 예. 입영 판정검사 30일 전에 송달하는 게 있는데 3일 전, 7일 전이 안 나오고 3일 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예. 이걸 따지면, 그거랑 연결해갖고 보면 돼요. 입영일 우리가 7일 전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에 대상자잖아요. 7일 전 똑같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3일 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이항. 지병장은 제18조의 유혹에 따라 입영 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2월로 따지죠. 6월 30일 이렇게 있는데, 6월 30일이 입영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입영 판정 검사일이 6월 15일이 입영일이 아니고 입영 판정 검사일입니다. 우리가 입영 판정 검사는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날, 그러니까 언제죠? 6월 29일까지 요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15일에 입영 판정 검사일이 이때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아라고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지? 5월 15일 날 통지서가 배부가 된 거죠. 맞죠? 맞나요? 네. 근데 이 날짜에 내가 입영 판정 검사를 못 받는 상황이 연기를 시켜야 되는 거야. 입영일이 연기가 된 게 아니고 입영일은 그대로예요. 6월 30일 입영해야 돼. 근데 요 날짜에 2월 15일에 검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연기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요게 연기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고정. 이거는 고정. 요 검사일이 이제 좀 유동적인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연기된 입영 판정검사가, 입영일이 아니고 입영 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6월 30일 이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죠? 입영일은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 얘기잖아요. 자, 3항 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에 필요한 것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에요. 입영 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1항. 자, 아까 병역처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1항 법 제14조의 3 제5항이 준용하는 법 제14조의 1항 병역처분은 입영 판정검사를 한 날에 합니다. 다만 13조 4항 1호, 5호, 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얘기는 병역처분 변경을 하는 거죠. 자, 2항 지방면무청장은 법 제14조의 3 1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 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 아까 전에 군사교육 소집 대상, 해역병 입영한 사람이 있고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전에 승선, 보충력 얘기 드렸잖아요. 맞죠? 얘들. 실시한 결과 신체 등급이 해역병 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얘들은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서 해역병으로 다시 바꿔버리면은 들고 일어나지. 전부 다 올림픽공원에 다 모이지. 또. 그렇잖아요. 야, 입영 판정검사는 말 그대로 입영애가 군사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해역병은 해역병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그것만 판단하는 검사잖아. 근데 이때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해역병으로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3항 법 제14조의 3 제4항에 따른 입영 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 검사에 관하여는 17조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아까 전에 그거 1개월 치유기간 이제 치유가 끝난 날부터 뭐 1개월 이내에 재신체 검사, 그다음에 뭐죠? 24개월 뭐 4회 뭐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요까지 보고 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조의 6 입영 판정 검사의 연기입니다. 입영일의 연기가 아니에요. 입영 판정 검사의 연기입니다. 자, 1항 제 129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돼서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14조의 3 6항에 따라 입영 판정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날에 입영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에 통지서를 받아갖고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거 못 들어갑니다라고 이 날짜, 이 입영일 날짜를 연기시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유가 연기 사유가 해소가 돼버렸네? 그러면 요날 입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영 판정 검사를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해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입영 판정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거죠.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2항 1항에 따라 입영 판정 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판정 검사일 전일까지 5일 전, 3일 전 이런 거 아닙니다. 전날까지 연기 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까지 포함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시행령 제18조의 7 입영 판정 검사 제외 대상, 아까 전에 잠깐 1호만 봤었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14조의 3 6항에 따라 입영 판정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결국에는 입영 판정 검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입영일 자체가 변경된다고 봐야 되겠죠. 입영일이 없어지거나 변경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죠. 맞죠? 아니면은 아직 쌩쌩한 사람, 그러니까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따끈따끈한 사람, 그거까지 포함되겠죠. 맞죠? 자, 1호 관련 조항 쭉 나오고요.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판정검사, 해역병 지원 신청 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호 자, 20조 2항 구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취소돼 버렸잖아. 현역병 선발이 취소돼 버렸어. 입영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제외. 3호 61조 1항 또는 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의무이행일, 즉 입영일이 연기돼 버렸어요. 제외. 4호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뭔가 병역처분 변경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되겠죠. 자, 62조 1항 1호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수가 없는 생계 곤란 어떤 그런 거에 해당돼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여하튼 역종이 바뀐 사람이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죠. 나무 장의율단 62조 1항 2호가 장의율단인데 부모 형제 가족 중에서 장애인 한 명 전상공상으로 내서 장애인 한 명이 있으면은 6개월로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보충력이 편입돼 버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조항에 따라서 보충력에 처분된 사람. 다음호 65조 1항 1호 전상공상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에 따라서 보충력 또는 전시근로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음호 65조 1항 2호 수영자에 따라서 보충력 또는 전시근로로 편입된 사람. 이 사람들. 그냥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병역 처분이 뭔가 이렇게 변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5호.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로서 보충력 또는 승선이 되겠죠. 다음 항목 원단에 대한 사람. 이 신분에서, 이 역종이나 신분에서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과목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차이가 있죠. 왜? 4호는 협회 입영 대상자에서 바뀐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보충력이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충력이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 중에서 최초 보충력이 있잖아. 보충력이 보충력으로 간다는 말은 안 맞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여하튼 전시근로역의 아까 본가, 생계유지 곤란에 의해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남호, 전공 1심에 따라서 보충력이 빠져 있죠. 보충력이 최초에 보충력에서니까 전시근로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목 수용자 조항에 따라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영 판정검사 제외입니다. 왜? 입영일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병역 처분이 변경됨으로써 입영일 자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입영 판정검사 연기가 아니고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죠. 맞죠? 6호 임기제 부사관제 운영규정에 준용하는 29조 3항 본문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마찬가지로 좀 따끈따끈한 아직 신체 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호 원하는 경우에는 1호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하는 경우에는 받게 할 수 있다. 검사 받게 할 수 있다. 그 얘기.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입영 판정 검사 끝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입영 신체 검사인데 이거는 좀